하동군과 남해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장. 지자체 간 원만한 협의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시범 운전에 들어갔는데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약속받았던 보상을 아직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기다림 끝에 사천 에어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이 평일 오전에 열렸지만 전국에서 온 7만여 명의 관람객으로 행사장은 북적였습니다. 진주와 사천, 하동 등 서부 경남을 비롯한 경남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모든 시군에 걸쳐 방제 작업을 벌이는 한편 집단 피해 지역의 경우 수종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소멸 위기와 함께 존폐 위기를 맞은 지역의 언론도 늘고 있습니다. 서경방송 창사 27주년, 후대 서경 창간 1주년을 맞아 지역 언론의 현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974년 창단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극을 통해 전해오고 있는 극단 현장이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입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하동군과 남해군은 생활 폐기물 광역 소각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의 원만한 협의 끝에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시범 운전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인근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소각장을 봉쇄하겠다며 항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상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동군 금성면의 옛 대송저수지 일원. 하동남의 광역 소각장이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시범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동과 남해에서 들여오는 폐기물, 하루에 각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생활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입지 선정 대상지 모집에 나섰던 처리장은 당시 주민지원기금과 지역개발 사업비 등 11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까지 걸었습니다. 재공모까지 진행되며 금성면 대송저수지와 금남면 금호 먹점골이 공동으로 신청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송저수지가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이후 착공에 들어갔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하동남의 광역소각장 사업은 순항 궤도에 오른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갈등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소각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하동군에 항의하며 집회를 연 것. 이들은 소각장과 하동군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의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군이 약속했던 지원사업과 지원시설들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2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조성할 때 했는 약속, 그러니까 단지를 선정할 때 군수가 했는 약속 한 수백억이 되는데 단돈 1원도 집행하고 이행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특히 이들은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 소각장 진출입로를 막아 폐기물 반입을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각장을 떨어 막을 겁니다. 못 들어가도록 시운전을 하든 준공이 나가지고 근무를 하든 보상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반입이 안 되도록 소각장을 막을 거라. 하동군에서는 남해군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금이 배분과 관련해선 주민들이 합의를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등 여파가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지원금 배분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년 만에 기다림 끝에 사천 에어쇼에 막이 올랐습니다. 개막식이 평일에 열렸지만 전국에서 온 관람객으로 행사장은 붐볐습니다. 행사 첫날 집계된 관람객은 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개막 행사를 강진성 기자가 담았습니다. 익살스러운 연주에 이어 춤과 노래로 분위기를 돋우는 공군군악대. 이어서 열린 캘리그라피 공연에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 사천이라는 글귀가 비장하게 새겨집니다. 2024 사천 에어쇼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시범 비행이 시작되자 관람객이 활주로 앞을 꽉 채웁니다.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가 묘기에 가까운 기동을 보이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사천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행에 나선 KF-21은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진기한 장면을 놓치지 않게 카메라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만든 보라매가 조금 저희 국민 앞에서 시연하는 걸 보니까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무게 비행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 몰랐고요. 정말 멋졌습니다. 평생 추억에 남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자녀를 데리고 온 가족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직접 만든 항공기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학교를 과감하게 비우고 이렇게 직접 구경하러 왔습니다. 올해는 또 특별히 사천 에어쇼가 2년 만에 하는 거라서 또 오래간만에 또 2년 만에 또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가 공군이 되는 게 꿈인데요. 아이가 이 실제로 사천 에어쇼를 보면서 진짜 공군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공군 여기 사관 생도들한테도 여쭤보기도 하고. 행사를 주최한 공군은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늘리는 한편 관람객 편의에 공을 들였습니다. 경납고는 판매 시설과 휴게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시 체험을 돕기 위해 전국 곳곳 비행단에서 참여했습니다. 직접 와가지고 사천 시민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랑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보람도 많이 느껴지고 또 더 열심히 임무 수행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항공기와 함께 군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무기도 전시됐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이라 불리는 천궁을 비롯해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에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대단하고 봅니다. 거기 하루아침에 오이가 된 게 아니고 군사력이 이렇게 비밀리에 차근차근 발전시켜 와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뿌듯합니다. 행사장을 찾은 아이들은 파일럿 복장으로 조종석에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재밌었어요. 실내 행사장에선 전시와 체험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단연 인기를 끈 건 비행 시뮬레이션입니다. 고구리를 낀 채 조종관을 잡자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재밌었고 진짜 현실 같았어요. 진짜 조종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사천 에어쇼가 다음 행사부터 국제 규모의 산업 전시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는 20여 개 업체가 시범적으로 참여해 전시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타 지역에 저희 특히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프로모션하기에도 좋고 다른 여러 회사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최 측이 집계한 행사 첫날 관람객은 7만 명에 육박합니다. 사천 에어쇼는 오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지난번 뉴스인타임을 통해 경남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규모가 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진주와 사천, 하동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르러야 할 소나무가 단풍이 든 듯 붉게 물들며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곤충의 몸을 타고 소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막는 재선충병에 걸린 겁니다. 재선충병은 기후변화로 매개충인 하늘소의 활동 시기가 길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경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5년간 69만 그루가 감염되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컸습니다. 서부 경남에서도 올해 진주, 사천, 하동 등이 피해가 정체돼 있다고 보는 중간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 경북, 경남은 재선충이 엄청나게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특히 이곳 진주나 밀양, 경북 쪽에는 정말 재선충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보기 싫을 정도로 산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나무림 밀도 조절과 예방 나무 주사를 병행한 복합 방제를 시행하는 등 방제를 강화합니다. 헬기, 드론 등을 이용해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도내 모든 시군에 365억 원을 투입해 피해목 32만 5천 그루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집단 피해 지역의 경우 수종을 병해충의 강한 나무로 차츰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피해가 극심한 밀양시의 경우 소나무 재선충병에 강한 참나무와 편백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정책 및 수종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산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경남에 배부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 경남도는 특별 재난지역 지정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고 오는 30일에도 행안부 차관을 만나
관련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을 훼손하고 더 나아가 화재 등 2차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재원 지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과 역시 존폐 위기에 선 지역 언론. 서경방송 창사 27주년, 투데이 서경 창간 1주년을 맞아 서경방송이 지역 언론의 현 주소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남경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와 교육, 문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기반 역시 수도권에 밀집해 있습니다. 이는 언론과 언론이 다루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소비하는 인터넷 포털만 보더라도 대부분 수도권 언론의 수도권 소식입니다. 이에 반해 지역 언론은 외면받고 있는 건데 소멸 위기랑 꼬리표가 붙은 지역의 경우처럼 지역 언론 역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신문법, 지역방송지원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 소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지역 언론이 꽤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지역 인구 감소 등으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언론이 위기를 맞은 원인을 두고 지역 인구 감소 외에도 언론사들의 소유 구조나 운영 구조를 꼽았습니다. 회사 운영의 지자체 의존율이 높다 보니 견제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지역민들에게도 외면받는 겁니다. 지자체의 거의 70% 이상을 의존을 하고 거기서도 적자가 나오면은 사주가 메꿔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지역 언론이 지방자치단체를 제대로 어떤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역 언론이 독자와 시청자들로부터 다시 관심을 받기 위해선 객관성과 공정성과 같은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바뀐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무엇보다 지역 사회와 지역 공동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큰 그림은 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갈등 상황이라든지 혐오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지역 언론은 지역에 있는 조그만 언론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 유지나 이런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뒷받침도 지역 언론 위기 극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역 언론 예산 관련 규제 정비와 지원 조례 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고라나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게 지급하는 형태에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이게 근거가 좀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지자체 스스로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언론사 스스로도 제가 볼 때는 좀 지자체 지역에 있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가지고 서경방송 창사 27주년과 투데이 서경 창간 1주년을 맞아 마련된 토론회 SCS 열린광장 지역 언론 생존과 상생 방안은 편은 서경방송 채널 8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지난 1974년 창단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극을 통해 전해오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극단 현장인데요.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선보여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문화가 소식 하준 기자입니다. 극단 현장이 창단 50주년 기념 공연 강목바리를 선보입니다. 진주에 전해져 내려오는 의적 강목바리 설화를 모티브로 한 이번 작품.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강목바리의 영혼이 백정 후손의 몸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도깨비의 등장과 소를 잡기 전에 치르는 도축 제의 등 화려하고 독특한 무대가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연은 26일 저녁 7시 30분과 27일 오후 3시에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료로 열립니다. 무언가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 사람, 주위엔 청중들이 탈을 쓴 채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당시 소설을 전문적으로 읽어주던 낭독가를 소재로 한 연극,
나는 이렇게 들었다의 한 장면을 그림으로 옮긴 겁니다. 작품마다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이 수채화로 담겨 있는 것은 물론 작품 설명을 통해 공연명과 공연 연도, 연출가, 작가 등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 문화를 수준 높은 연극으로 재해석해온 극단 현장, 그 5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아주 옛날 작품들은 포스터가 좀 거의 사진이 없어서 포스터의 이미지를 많이 그려봤고요. 극단 현장도 이렇게 많은 진주를 숨어있는 진주의 문화를 찾고 있었구나 하는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아서 50년의 역사. 극단 현장 창단 50주년 기념전 수채화로 그리는 50년은 갤러리 현장 A라운드에서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화면 속에 핀 연분홍빛 꽃 한 송이, 꽃잎의 부드러운 질감과 꽃술에 앉은 곤충 등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입니다. 단풍이 물든 진주성 일대부터 형형색색의 코스모스 밭, 노란 들판 뒤로 보이는 남해대교까지 계절의 정취가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최애랑 개인전,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11월 4일까지 진양호 물빛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문화가 소식 하주입니다. 진주시는 오는 11월 1일 모바일 진주 사랑 상품권 60억 원을 발행합니다. 이번 상품권은 올해 마지막 발행분이며 1인당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한편 올해 진주 사랑 상품권은 7차례에 걸쳐 총 7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남해만의 연구소가 일본 건강식품 유통사 히카리와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연구소가 자체 개발해 상품화한 젤리 제품 2종 2,000세트를 수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연구소는 수출 협약이 지역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특산물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시작이라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던 농기계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은 내구 연수가 경과됐거나 노후화로 불용 결정된 농기계 중 일부 수리가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매각은 물품 개별 매각 방식으로 진행되며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 회원가입 후 전자입찰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주 가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됩니다. 박대출 진주시갑 국회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약 9억 1,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6년 개교한 가저초등학교는 낡은 시설로 인해 교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바닥과 중창, 출입문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기술시어머니 올해 공공기관 사랑나눔 릴레이 행사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 진주 푸드마켓 뱅크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임직원 가정 내 여유 물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행사입니다. 이번에 기부된 물품들은 지역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천공항에서 한 승객이 금속성 물체를 소지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사천공항에 따르면 24일 오전 9시 15분 김포공항발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한 명이 금속성 물체를 가진 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공항 측은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지만 해당 승객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출발한 상태였습니다. 비행 중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해당 승객은 김포공항에 도착해 그대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천공항 측은 해당 물체의 종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안 검색 당시 어떻게 탐색되지 않았는지 조사 중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날씨입니다. 급격히 내려갔던 최저기온이 금요일엔 다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며 청명한 하늘 아래 가을을 즐기기 좋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는 10도 안팎으로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맑고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진주 10도, 남해 15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2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세종 9도로 출발하겠고 광주의 한낮 최고기온은 24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4시 19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25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8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